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산스크리트 2 제10강 저는 유현정입니다. 어, 늘 말씀드리는 거 오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소거, 화면 크기, 그리고 이름 변경 잘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수동형 문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예문을 읽고 라마야나 읽다가 그만뒀는데요. 까먹기 전에 이 이제 개송을 먼저 읽고 라마야나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개송 보시면은 비슷한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누스툭 운율로 되어 있는 개송인데요. 뿌지야떼 야다 뿌지요삐 야다감요삐 감야떼 완디아떼 야다 완디요삐 싸프란 바보 다나스야히. 지금 로만자에 요게 제대로 표시가 안 돼 있네요. 네,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8음절씩 되어 있는 아누스툭 운율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구조가 이 4개의 바다가 완전 이제 마지막 바다를 제외하면은 이제 3개의 바다가 거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제 생각에는 요거는 다 그냥 복합어로 처리를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앗 아부지야. 그러니까 야뜨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이제 대상을 지칭하는,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부지야하인 그 어떤 것이 부지야떼 뿌즈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번에 수동형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 수동형 동사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뿌즈야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뿌즈야 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야 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감야 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완디야 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이제 완디야 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세 바다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그 의미를 보시면 뿌즈야 하면은 이 뿌즈라고 하는 동사에 이제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미래수동 분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뿌즈 되어야 하는, 뿌즈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뿌즈가 숭배하다. 우리 이제 현대 힌디에서도 뿌자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어떤 숭배 행위, 신앙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뿌즈 하면 숭배하다,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숭배받지 않아야 하는 어떤 것이 뿌즈야 때 숭배가 된다. 그러니까 수동형으로 표현이 되었죠. 그리고 앞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간 그 양보의 의미가 돼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인데도 숭배가 되고, 그 다음에 아감야인 어떤 것인데도 감야 때 된다. 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이제 뭐 접근을 해도 된다던가 용인이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문맥에 따라서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감야, 그렇게 행해져서는 안 되는 것인데 감야 때 행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만드는 이제 뿌즈랑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좀 여기서는 약간 스승이나 아니면 신에 대해서 약간 경의를 표하거나 이제 칭송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숭배되지 않아야 되는 거, 경의를 표해지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것인데도 만디야 때 그렇게 경의가 표해진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들이 지금 세 바다에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사하 브라바바하 다나스야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다나스야 브라바바하이다. 다나 하면은 재산, 부, 돈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재산의 브라바바 힘이다. 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면 뭐 안 될 것도 다 된다. 뭐 이런 약간은 씁쓸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은 뭐 이렇게 간다는 뭐 그런 느낌의 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바다에 전부 다 수동형 동사가 쓰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러면 다시 라마야나로 넘어가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스바얀바라, 이 시타의 스바얀바라를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라잔들이 모여드는 뭐 그러한 상황이었죠. 거기에서 이제 자나꼬라 자이밤 아바다짜라고 하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산디부터 먼저 보시면 자나 까하이죠. 자나까하, 그 다음에 라자 장모음에다가 에밤, 아와 에가 만나서 아이 브리티 산디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아바다
뜨자, 뜨와 쯔가 만나가지고 이 쯔의 영향을 받아서 뜨가 같은 이 계열의 음으로 변했죠. 자, 여기서 동사는 아바다트가 되겠습니다. 자, 바드 동사의 과거형 3인칭 단수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그는 말했다인데 여기에서 주어는 자나카하가 되겠네요. 그래서 자나카하 아바다트가 자나카가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은 에밤 아바다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자나카가 이야기한 내용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자나카는 라자 왕입니다. 그래서 자나카 왕이 이와 같이 말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라자 이 형태는 우리가 안으로 끝나는 이 명사 변화 중에서 이제 남성 단수 주격일 경우에 장모음으로 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장모음으로 끝난다고 해서 이게 여성 명사인 것이 아니라 안으로 끝나는 명사의 고경에 따라서 이 장모음으로 남성 단수 주격이 되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나카가 뭐라고 말했냐? 이제 다음 문장을 보시면 이 문장 제일 끝에 보시면 이제 이띠 보이시죠? 여기까지 이 자나카 왕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야하고비 라자 쉬바스야 자베 바람삼다 다디 사 마마까냠 바리 나야띠 이띠 이렇게 아바다트 한 거죠. 자, 이 문장 먼저 싼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비 같은 경우에는 까하 아비가 되겠죠. 아하와 아가 만나서 아는 아바그라하로 들어가고 앞에 있는 아하는 오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라자 슈바스야자 베와나 아누스바라산디 그다음에 다다띠 싸 요거는 우리가 싸하였죠. 그다음에 마마까냠 빠리 띠 이와 이가 만났고요. 아누스바라산디 이 정도가 싼디가 일어났네요. 자, 동사를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큰 구조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여러분 이제 보이시나요? 우리 관계대명사 배운 것처럼 야하, 사하라고 하는 구조가 보이고요. 이게 각각 절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각각이 이끄는 절 속에 말하자면 수러 내지는 동사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야하가 이끄는 이 절의 동사는 산다다디가 되고요. 사하가 이끄는 여기 동사는 빠리나야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쌈다다띠 하는 야하 그 사람 사하 그 사람은 빠리나야띠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야하 말고도 지금 보시면은 의문사가 하나 또 들어가 있어요. 까하 아비라고 되어 있죠. 요거 굉장히 자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인데요. 야하 까하 아비 그러니까 야드까드 아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야하 이하의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하 까하 아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사하 그 사람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야하 까하 아비 요것이 받는 단어는 바로 라자가 되겠죠. 어떻게 하는 어떤 왕, 그 사람은 누구든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라자가 쌈다다띠 하면이에요. 쌈다라고 하는 요 동사는 우리가 쌈이라고 하는 이 접두어 우리 오빠사르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쌈은 뭔가 함께 같이라는 혹은 뭐 문맥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완전히 원만하게 이런 의미까지도 가능한데 일단은 다 놓다라고 하는 거에 쌈을 붙였기 때문에 같이 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무엇과 무엇을 같이 놓고 있냐면은 짜빼 마남 쌈 다다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짜빠 하면은 활이고요. 그다음에 마나 하면은 화살이에요. 그래서 활과 화살을 쌈다, 같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활에다가 화살을 매겨서 이제 거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라자 왕 어떤 왕이든지 활에다가 화살을 걸으면이라는 의미인데 이 활이 그냥 활이 아니에요. 쉬바스야자베라고 되어 있죠. 쉬바 하면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제 그 힌두교의 신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상서로운이라는 의미를 가진 뭐 그러한 이름을 가진 신이죠. 그래서 쉬바의 활에 바람 화살을 쌈다다띠 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은 마마까냠. 자, 마마 하면 1인칭, 인칭 대명사의 단수 속격 형태였죠. 그래서 나의 깐냐. 깐냐 하면은 소녀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마까냠 나의 딸을
빠리나야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빠리니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근데 앞에 지금 빠리의 르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찾으실 때는 건설음화가 돼서 빠리니라고 하는 형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형은 빠리나야띠인데요. 니는 우리가 나야띠라고 하는 형태로 이미 알고 있는 동사죠. 이끌다, 뭐 데려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빠리라는 이제 접두어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둥글게 도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돌아서 이끌고 데려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힌두교 결혼식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은 이 불재단을 이렇게 피워놓고 신랑과 신부가 그것의 주변을 이렇게 이제 그 보통 이제 실 같은 거를 연결해가지고 도는 장면을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리니라고 하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뜻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제 돌아서 이렇게 데려간다라는 의미이고 이것이 결혼하다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깐냠, 그러니까 목적격으로 지금 같이 써서 나의 딸과 어떻게 보면 결혼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왕이든지 시바의 활에 화살을 거는 사람이라면 사하 그 사람은 마마깐냥 내 딸을 데려간다. 내 딸과 결혼한다. 라고 이자나카라자가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맥이 되겠죠.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느르빠 아찐따얀이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단순하죠. 주어와 동사만 딱 나왔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이런 문장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느르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딱 봐도 여기 지금 모음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디가 일어나겠거니 생각할 수 있죠. 느르빠하에다가 아찐따얀인데 비사르가가 뒤에 있는 모음 때문에 탈락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느르빠하 그러니까 왕들이 남성 복수 주격이 되죠. 왕들이 아찐따얀 생각했다. 그래서 이 아찐따얀도 지금 보시면은 복수형 과거의 어미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들이 생각했다. 왕들은 생각했다. 여기에서의 이 왕들은 말하자면 이 시따와 결혼하기 위해서 전국 방방 곳곳에서 찾아온 스바얀바를 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왕들이었죠. 자, 아호, 에데나 술라베나 까르마나 소따마나 리마마이바 바리아 바바띠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띠까지 이 왕들이 찐따얀한 찐따얀한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디부터 먼저 보시면 뭐 아호 요거는 이제 거의 감탄사이기 때문에 다 먹었고요. 에떼나 술라베나 까르마나 소따마라고 되어 있는데 싸에다가 웃다마 아와 우가 만나서 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마 에바 아와 에가 만나서 리티산디 일어났죠. 그다음에 바야 바바띠 이띠 이것도 이와 이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동사는 바바띠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는 이제 웃다마 나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나리가 가장 중심이 되는 주어가 되겠네요. 나리 하면은 여성, 여인이라는 의미이고요. 이 여성이 마마 바랴 바바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마 아까도 나왔듯이 나의라는 의미이고 바랴 하면은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성이 나의 부인이 바바띠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문형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여성이 어떠한 여성이냐면은 우따마 나리라고 되어 있어요. 우따마 하면은 최고의, 최상의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최고의 여성. 그런데 싸가 또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최고의 여성이 마마 에바가 이제 완전 강조하죠. 바로 나의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나의 부인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 있는 이 구절이 말하자면 무엇을 통해서 지금 보시면 다 국격으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 최고의 여성이 나의 부인이 되는구나 라고 이 느르빠들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문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것을 통해서냐면은 까르만을 통해서예요. 까르만 하면 우리가 행위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근데 어떤 행위냐면은 술라베이나 까르마나 술라바 라바 하면은 우리 라브흐 동사에서 나와서 무언가를 얻는 것 획득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수가 붙게 되면은 뭐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이라는 이제 의미를 붙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보통 이제 이 접사가 붙는 뒤에 있는 내용을 뭐 더 강조해 주거나 아니면은 뭐뭐 하기 쉬운 그러한 의미를 첨가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가 돼서 술라바 하면은 얻기 쉬운, 손쉬운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술라 베나 까르마나 하니까 아주 이런 쉬운, 손쉬운 행위로 활에다가 화살 걸면 이 여인과 결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테이나 술라 베이나 까르마나 이 손쉬운 행위를 통해서 싸 우따마나리 그 최고의 여인이 마마에바 바리야 바로 나의 부인이 바바띠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래서 아호 아하 이러면서 이제 왕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음 문장 보실게요. Garvitas murka na janan yat shabbo 짜뽀 띠바 구루리띠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산디가 많이 적용된 게 눈에도 딱 보이죠. 먼저 가르비타하 에서 때를 만나서 가르비타스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무르카도 지금 무르카하인데 나 앞에서 이제 비살가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나 아자난 요것도 나에다가 아자난에 이제 아가 붙어가지고 장문 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뜨 그다음에 샴푸이죠. 뜨와 슈가 만나서 쯔쯔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샴보호 요것이 짜빠 쯔와 만났기 때문에 같은 치찰음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짜빠하 그 다음에 아띠바 아하와 아가 만나서 오 아바그라하가 됐고요. 그 다음에 구루후 이띠 이것도 비사르가가 뒤에 있는 이를 만나서 르로 바뀐 산디가 일어났죠. 자 여기에서 이제 동사가 무엇이냐면 지금 보시면은 아자난 보이시나요? 아자난 하면은 이제 이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3인칭 복수 과거 형태가 돼서 스냐 동사의 3인칭 복수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았다인데 바로 앞에 부정을 나타내는 나가 붙어 있죠.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누구냐? 복수인 주어를 찾아봐야 되겠죠. 바로 때 그리고 사실 가르비타하, 무르카하 전부 다 남성 복수 주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두 때에 걸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느릿바하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왕들인 그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가르비타하고 무르카인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무르카 하면 이제 어리석은 자, 바보 뭐 이런 의미 이제 뭐 형용사도 되고 뭐 명사도 되는데 그냥 뭐 그 바보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가르비타하 네 무르카 하면은 이 오만한 그 바보들 뭐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만한 그 바보들은 나 아자난 알지를 못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야뜨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야뜨는 이제 그 뒤에 있는 이 구절을 받는 이제 전체적인 것을 받는 역할을 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뜨 이하에 있는 것을 나 아자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뭐냐면은 샴보 짜빠하. 그래서 샴부 하면은 아까 우리 시바신의 이제 또 다른 별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뭐 주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샴부우로 끝나는 이 남성 명사의 단수 속격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샴부의 짜빠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이 띠바 구르후 아주 매우 무겁다라고 하는 야뜻 그것을 나 아자는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술라바한 그 까르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타비 사르베 브라야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타비 타와 아비 아가 만났죠. 그다음에 브라야탄다 요거는 이제 브라야트라고 하는 이 동사의 3인칭 복수 과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브라야탄다 시도를 했다. 이제 아타비 하면은 이제 그럼에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사르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르바, 뭐 안냐, 잇따라 이런 형용사들 있죠. 이런 형용사들은 우리가 이 대명사
지시대명사의 격변화를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수 주격, 남성 복수 주격의 형태가 지금 아까 때 요거랑 동일하게 살베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 문장 계속 보겠습니다. 나카시자나 라자 따스민 까르마니 사마르타 시드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산디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까시자나 라자 따스민 까르마니 사마르타 여기 있네요. 사마르타하 아시드에서 비사라가가 탈락된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동사는 아시드가 되겠죠. 아스 동사의 3인칭 단수 과거 형태이고요. 그래서 보어로 지금 사마르타하라고 하는 이것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사마르타 하면은 가능한 우리 앞서서 이제 성자가 다샤라타 왕에게 찾아와서 이제 뭐 영웅들을 보내주십시오 했을 때 누가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나왔던 그 형태죠. 그래서 사마르타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것에 관해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까르마니라고 하는 척격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마르타하 요 격 자체가 남성 단수 주격 형태이기 때문에 이 이제 전체 주어는 바로 남성 단수 주격인 어떤 사람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라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냥 라자가 아니라 까시자나 라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왕인데 어떤 한 왕이 따스민 까르마니 그 행위에 대해서 쌈 아르타하 아시트 가능했다인데 지금 제일 앞에 부정을 나타내는 나가 붙어 있었죠. 그래서 나까시잖아. 그러니까 전혀 아무도 그게 할 수 없었다. 아무도 그것을 할 수 없었다라는 의미로 결국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나까시잖아 라자 그 어떤 왕도 따스민 까르마니 그 행위에 대해서 사마르타하 아시트 가능하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시도는 했는데 어떤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가능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안따따하 슈리라 모 바라코비 땀짜밤 우빠가 찻이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산디부터 먼저 보시면 슈리라 마하 있죠. 그다음에 발라까하 아삐 그다음에 땀마누스바라 산디고요. 자, 빠구빠가 나머지는 딱히 없네요. 자, 동사는 이제 우빠가 찻이 되겠네요. 우빠아가 찻. 자, 우빠와 감이 만나서 이제 동사를 이루었는데 다가가다라는 의미이고 우리가 과거형을 나타내는 이 아가마 아 표지는 접두어와 동사 어근 사이에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빠가 찻이라고 하는 형태가 됐죠. 그래서 그는 다가갔다. 그래서 주어는 남성 단수 주격인 말라카이자 머슈리 라마하 요 두 사람이 아니라 요 이제 남성 단수 주격으로 표현된 요 인물이겠죠. 그래서 슈리 라마하 그러니까 뭐 영광스러운 라마, 아주 뭐 성스러운 라마, 뭐 슈리가 워낙에 좋은 뜻은 다 갖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갖다 붙여도 말이 됩니다만 일단은 아주 이제 성스러운 영광스러운 라마가 오빠가 다가갔다라는 거죠. 어디로 다가갔냐면 짜빠로 다가갔다. 활로 다가갔습니다. 근데 그냥 짜빠가 아니라 땀짜빰 그 활 모두가 실패했던 그 활로 다가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말라카하 아삐는 우리가 양보의 의미를 가지는 문맥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그러한 의미가 반영이 되어서 말라카 소년임에도 이 슈리 라마하 영광스러운 라마는 그 활로 다가갔다. 그리고 가장 앞에 있는 안따따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안따 끝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따하 탈격의 접미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다 끝에 그러니까 결국 마침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접속사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실패하고 나서 안따따 마침내 위대한 라마가 발라카하 앞이 소년임에도 그 활로 다가갔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죠. 읽겠습니다. 라자나스탐 아빠시안 브라하삼 시작라고 되어 있는데요. 산디부터 먼저 보시면 라자나하 그다음에 아빠시안 브라하산에다가 으와츠가 만나서 음슈자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정형 동사는 따로 없지만 아빠시안
아빠시안 둘 다 전형 동사네요. 아빠시안 그다음에 뿌라산 둘 다 전형 동사가 됩니다. 빠쉬 요거는 우리가 보다라는 의미였고요. 뿌라하사 요거는 이제 하스 웃다 라고 하는데 뿌라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으면은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약간 비웃는다, 조롱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학 장르 중에서 뿌라하사나라고 하는 장르가 있어요. 그거는 일종의 풍자극 같은 것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주어는 이게 다 복수 과거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복수인 라자나하가 됩니다. 자, 라잔의 남성 복수 주격 형태가 라자나하이죠. 그래서 왕들이 아파시안 보고 그다음에 프라하산 웃었다라는 거예요. 짜가 지금 이 동사를 연결시켜주고 있죠.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 웃었냐? 그를 향해서. 이 땀은 앞에 등장했던 말라카하 앞이 소년이기는 하지만 슈리라마 아주 위대한 라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들이 그 라마를 보고서는 웃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아호 에샤 발라고 비라난 까르마니 프라야타타 이티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산디부터 먼저 보시면 아호 에샤 요거는 우리가 싸하하고 이제 동일한 산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라면 이제 에사하가 되고요. 그다음에 발라카하 그다음에 비라남 아누스바라 산디 까르마니 프라야타타 이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프라야타 때에다가 이띠가 되겠네요. 약간 좀 걸렸는데. 네. 그래서 주어는 지금 말라카하, 그 다음에 동사는 프라야타 때가 되겠습니다. 프라야트는 아까도 등장했듯이 시도한다, 노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있는 프라하산이라고 하는 요것과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조롱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호 아이고 이러면서 에사바라가 이 소년이 프라이아타 때 노력하는구나 시도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시도를 하냐면은 위라남 까르마니 프라이아타 때입니다. 자, 까르마니는 아까도 나왔듯이 까르만에다가 이제 척격으로 사용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라 하면은 우리가 영웅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위라남이 되면은 복수 속격이 돼서 영웅들의 까르마니 행위에 대해서 프라이아타 때 도전을 하는구나, 노력을 하는구나, 시도를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라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서는 이제 다 자란 이제 어른이 아니라 약간 이제 어린 소년, 청년에 이제 돌입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 어린애가 지금 영웅들의 이 일에 뭔가 시도를 한번 해보는구나 이러면서 프라하산 그러니까 비웃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싸나끼마 비아바다. 자, 이거는 이제 단순한 문장이 되겠네요. 딱히 이제 산디, 싸 말고는 산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아바다 요게 동사가 되겠죠? 바드의 과거 3인칭 단수 과거 형태. 그래서 그는 말했다. 인데 나가 있기 때문에 그는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무엇을? 끼마비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싸는 라마가 되겠죠. 라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실게요. 김투짜밤 빠트라미와 릴라 요다하라 다바낙 짜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자, 여기서 일단 산디부터 먼저 보시면 김투짜밤 아누스바라 산디 그다음에 릴라야 장음에다가 우따라 아와 우가 만나서 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따하라 뜨에다가 아가 만나서 드로 바뀌었네요. 그다음에 아바나크 자, 일단은 동사부터 먼저 보시면은 우트하라뜨가 있고 그다음에 아바나크가 있습니다. 바나크 요거 되게 좀 특이한 형태인데요. 반츠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바나크까지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과거 형태로 3인칭 단수의 과거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우트하라트 들어 올렸고 그리고 나서 아바나크 부수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어는 지금 딱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계속 연결이 되어서 라마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죠. 근데 라마가 무엇을 들어 올렸냐면 짜밤입니다. 화를 들어 올렸는데
이 이바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을 해주세요. 이바는 불변화사로 뭐뭐처럼, 마치 뭐뭐와 같이 비유를 할 때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근데 뭐처럼이냐면은 이 화를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격을 써주고 있어요. 빠뜨람 이바. 뜨는 이제 보통 더블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빠뜨람, 빠뜨람 둘 다 같은 의미인데요. 잎사귀, 나뭇잎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화를 나뭇잎처럼 릴라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릴라야 같은 경우에는 릴라라는 이 여성 명사의 단수 국격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놀이로, 그러니까 아주 가볍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유희처럼 놀이처럼 그렇게 가볍게 우드하라뜨 들어 올렸고 아바나 끝자 부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김뚜라고 하는 역접에 이 접속사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화를 이 나뭇잎처럼 아주 가볍게 들어 올렸고 부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하다기보다는 재미있는, 잘 우리가 이 라마야나 이야기에서 이제 주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이 스바얀바라에서 라마가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활에다가 활줄을 걸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화살을 매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활을 이렇게 무릎을 딱 대고 구부리는 과정에서 완전히 활이 박살이 나버리는 그런 때가 되죠.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들어 올리지조차 못했는데 라마는 그거를 들어 올려서 거의 이제 딱 부수어 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스바얀바라의 승자가 되었고 이 시타와 결혼하게 되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계속 보실게요. 라자노 그루티안 김뚜지아나그 하시타짜 뚜시아땀이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산디부터 먼저 보시면 라자나하 그 다음에 아그루디안이고요. 그 다음에 김뚜자나까 하시타짜 그 다음에 아뚜시아땀서 짜의 아와 아뚜시아땀의 아가 만나서 짜뚜시아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크게 지금 동사가 두 개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아그루디안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뚜시아땀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 딱 봐도 어미가 다르죠. 그래서 주어가 각각 다른 동사가 두 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낌뚜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하지만 뭐 이제 앞에서는 뭐 누가 뭐를 했지만 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주어인 어떤 사람들이 무언가를 했다라고 하는 그 이제 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절의 주어는 라자나하,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라자의 복수 주격 형태입니다. 그래서 왕들은 아꾸르디안, 꾸르드흐 하면은 화나다, 분노하다. 이것의 3인칭 복수 과거 형태가 되어서 왕들은 분노했지만 김두가 들어가 있죠. 왕들은 분노했지만 자나까하 시다 짜. 자, 짜가 있기 때문에 자나까와 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1 더하기 1은 2가 되기 때문에 양수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자나까와 시다는 이제 아버지와 딸이죠. 자나까와 시다는 아뚜시아땀. 그래서 이 양수 과거의 어미가 쓰였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아뚜시아땀. 뚜시 하면은 만족하다라는 의미죠. 혹은 뭐 기뻐하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왕들은 분노했지만 자나까와 시다는 만족했다,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장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라마야나 여기 몇 번째였죠? 네 번째였나요? 네, 네 번째 세션까지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13번째 파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째 파일에 넣어 놓은 것을 일단 크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로 이제 르로 끝나는 명사 어간들의 격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르 혹은 뜨리로 끝나는 이 명사 어간들이 있는데요. 이 리가 모음이기 때문에 이제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 어간이지만 여타의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 어간들과는 다소 다른 형태의 격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뜰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 2번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의 리로 끝나는 명사를 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두 가지를 격변화를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부정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동사, 특히 동사 사역형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오늘은 이제 리와 관련되어 있는 요 얘기까지 하면은 수업을 마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리로 끝나는 명사 어간의 격변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로 끝나는 명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자 명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띠로 끝나는 명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친족 명사 에 해당되는데 친족 말 그대로 가족 관계를 가리키는 말들이 되겠죠. 그래서 띠로 끝나거나 혹은 르로 끝나는 이러한 이제 형태의 단어들로 우리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행자 명사의 띠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 어근에다가 보통 정미사 띠를 붙이면은 그 동사가 의미하는 동작의 행위 주체, 행위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런 거 있죠. do라는 동사에다가 영어로 치면은 do라는 동사에다가 er 붙여가지고 doer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를 행하는 사람, 행위자를 가리키는 말이 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띠를 붙이게 되면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 행위자라는 의미를 보통 많이 생성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주다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띠를 붙이게 되면 나띠 그러니까 주는 사람, 수여자, 뭐 부여자 이런 의미의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행위자 명사의 경우 이제 띠를 붙일 때는 많은 경우 남성 명사를 형성을 하고 때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중성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중성의 격변화를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이 똑같이 행위자를 가리키는데 여성 명사를 만드는 경우에는 이 띠리 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장모음 이가 붙음으로써 띠리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모음으로 끝나는 이 여성 명사의 격변화를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띠리 행위자 명사를 만드는 그 경우는 이것이 동사 어근에다가 직접적으로 띠리를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나와는 상관없이 그냥 어근의 종류에 따라서 이 형태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띠리가 붙기 전에 이가 앞에 배치가 되면서 이뜨리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근의 모음은 이뜨리가 붙을 때 많은 경우 군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것이 일단은 기본적인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제시를 해놨는데요. 끓이 행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뒤에 띠를 붙이는데 자, 리가 지금 군화화가 되면서 까르뜨리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죠. 그래서 행위자, 뭐 행위 주체,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문법적으로도 어떤 이제 동사의 행위 주체를 나타낼 때 까르뜨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자, 그 다음에 지 그러면은 자야띠 승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였는데요. 자, 이 경우에도 이가 군화화가 되면서 제뜨리라고 하는 형태로 승리자, 승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복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뭐냐 무라고 하는 형태가 다른 비음인 지금 느로 변했어요. 그래서 간뜨리라고 하는 특이한 형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가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무즈 하면은 무언가를 누리다, 먹다, 뭐 향수하다, 향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즈나 이런 이제 구개음으로 끝나는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끄 형태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수동 분사 같은 거 만들 때도 이러한 형태 많이 나왔었죠. 자, 여기서 이제 앞에 있는 우 모음이 이제 군화 형태가 되면서 복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복들이 이제 먹는 사람, 어떤 것을 경험하는 사람, 누리는 사람, 향수자 이런 의미로 이 단어가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락시 지키다, 보호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동사의 경우에는 이 이가 지금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락시들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어서 보호자, 보호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 이 단어가 형성이 되게 되죠. 자, 그러면 구체적인 격변화를 한번 보시면은요. 다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른 격어미들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이제 주격의 형태가 지금 좀 중요합니다. 남성 단수 주격의 형태가 다뜨리의 주격은
따 해가지고 따 장모음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라잠도 라자가 됐던 것처럼 이 나들이 이제 같은 경우에도 다 따라고 하는 형태가 남성 단수 주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그 나머지 부분은 크게 신경 쓸 것은 없는데 이제 단수의 탈격과 속격 같은 경우에는 우후 형태로 우리가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신경을 쓰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크게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혹격 같은 경우에는 다 따하 해가지고 아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조금 특이할 만하네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단어인데 이제 중성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성의 경우에는 우리가 늘 그렇지만 주격과 목적격의 형태가 동일하죠. 그래서 주격, 목적격 전부 다 그냥 다 뜨리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수 지금 탈격과 속격의 경우에 앞에서 이제 이 다들이 남성 명사로 사용되었을 때는 우후 형태로 활용이 되었지만 중성으로 활용이 되었을 때는 나하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들이 나하. 근데 르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치음의 비음인 나하가 아니라 건설음인 나하라고 하는 형태가 붙어 있죠. 다른 지금 경우에서도 뜨르니 이런 것도 이 다뜨리에 애초에 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어미에도 건설음 형태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뜨르나 지금 다 마찬가지죠. 네, 뭐 이 정도로 일단은 남성 명사, 중성 명사의 변화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정사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 계속해서 친종 명사 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친종 명사 같은 경우에도 이 리로 끝나는 이제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예컨대 삐뜨리 마뜨리, 두이뜨리, 브라뜨리, 그다음에 자마뜨리, 뭐 데브리, 나난드리. 그래서 데브리와 나난드리를 제외하면 전부 다 뜨리 형태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뭐 딸, 남자, 형제, 자마뜨리, 뭐 사위나 처남.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거의 뭐 son-in-law, 뭐 brother-in-law 영어로는 보통 그렇게 다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맥락에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맥락을 파악을 해서 이 가족 관계를 좀 명시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아버지, 어머니는 거의 그냥 동일하게 쓰이는데 나머지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남자 형제라던가 여자 형제라던가 아니면은 사돈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용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러한 친종 명사들은 행자 명사와는 다소 다른 형태의 그 격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제 친종 여성 명사 이제 맞들이 같은 경우에는 복수 목적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과는 또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맞들이히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면 나머지 격변화는 이 남성 명사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친종 명사 같은 경우에는 중성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인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남성과 여성만이 이 명사로서 활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외적인 것이 있는데요. 지금 주의라고 해서 적어놨죠. 친종명사 중에서 스와스리라는 여자 형제 그리고 납드리 하면은 이제 손자를 가리키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 행위자 명사인 뜨리 있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다뜨리에 해당되는 그 단어의 격변화를 따르게 됩니다. 다만 또 스와스리 같은 경우에는 복수 목적격의 경우에는 또 친족의 여성 명사의 변화에 따라서 스와스리히 아까 우리 마드리히와 똑같이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된다. 그래서 다소 이제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고 친족 명사 같은 경우에는 다소간의 어떤 예외들이 존재하는 점을 빼면은 요 이제 이 삐뜨리의 변화를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삐뜨리 같은 경우에 이제 주격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거 다뜨리 닫다가 됐던 것과 똑같아요. 이제 삐따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뭐 탈격 나머지도 거의 다 이제 유사하기는 하죠. 다만 세부적인 이제 부분에서 앞에 우리가 다뜨리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다 따라하, 그래서 다 따라하고 해가지고 약간 장모음화 되어 있는데 이 삐뜨리 같은 경우에는 딱히 장모음화 되지 않는 그러한 사소한 이런저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 보시고 이 복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이제 부정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정사는 사실 우리가 뭐 정식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많이 등장을 했던 형태입니다. 그래서 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뚱 형태로 끝나는 뭐 그러한 단어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사라고 하는 이 용어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면 영어의 약간 투부정사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정형 동사나 아니면 조동사들과 같이 쓰이면서 뭐뭐를 하려고라고 하는 어떤 그 절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산스크리트에서도 부정사라고 하면은 무엇 무엇을 하려고 아니면 무엇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제 동사에서 파생된 형태의 그러한 구절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정사도 어근에다가 바로 붙입니다. 우리 절대분사와 약간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딱히 어떤 다른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유의 부정사용 접사를 붙여가지고 그것 자체로 하나의 불변화사처럼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근에 접사인 뚱 혹은 이뚱을 붙이면서 이것이 주로 역격의 의미를 이제 가지는 그러한 부정사를 형성을 합니다. 우리가 역격의 여러 가지 이제 쓰임새 중에서 목적을 나타내는 그런 역격이 있었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부정사의 의미의 외연도 역격과 유사한 면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무엇을 하려고 아니면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접사 앞에서 이 어근의 모음은 이제 주로 분화 형태를 취한다. 그러니까 이뚱이 이제 붙기 전에 이 어근의 형태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제 뜨리를 만들기 위해서 변했던 것처럼 주로 이제 군화 형태를 취하고 뒤에 뚱이나 이뚱을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변화하는 방식은 여기 적어놨네요. 이제 행위자 명사용 접사인 뜨리를 붙이는 경우와 아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보시면 자, 끄리에서 아까 우리 행위자 만들 때 까르뜨리가 됐었죠. 여기서도 뜨리 대신에 지금 뚱을 붙이게 되면은 까르뚱이라고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감 같은 경우에도 아까 간뜨리처럼 여기서는 간뚱이 되면서 가려고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다음에 슈루 듣다 같은 경우에도 슈로라고 해서 이제 군화화가 되고 뚱이 붙었죠. 그래서 슈로뚱 하면은 듣기 위해서 들으려고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가다 같은 경우에는 애뚱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가려고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다음에 but 읽다, 뭐 배우다, 익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가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but 뚱이 되면서 읽으려고 혹은 뭐 익히려고 배우려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빠뜨 떨어지다라는 동사인데요. 이것도 이뚱이 붙습니다. 그래서 빠띠뚱에서 떨어지려고 뭐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무후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브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윗둠 여기도 이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아니면 존재하려고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왓츠 말하다라는 동사였죠. 이것은 이제 구개음이 주로 보통 이제 다른 이제 형태를 취할 때 요 끄 형태로 변하는 경우 우리 많이 봤었죠 앞에서. 그래서 vattum이 아니라 왁둠이라고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말하려고 말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가 만들어지죠. 그다음에 느리쉬 보다 같은 경우에는 느라슈툼이라고 해서 전부 다 건설음화가 되는 것이 이제 특이할 만한 겁니다. 그래서 느라슈툼 보려고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찐뜻 생각하다. 요 경우는 우리가 식류 동사의 어떤 예외적인 경우를 앞에서도 많이 봤었어요. 분사를 배울 때 식류 동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간 형태에다가 뒤에 접사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찐띠뚱이 아니라
찐따이뚜. 원래 찐뜨의 기본형이 이제 찐따야 띠이지 않습니까? 심유동사는 아야를 붙여가지고 이제 띠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찐띠뚱이 아니라 이 어간, 현재 어간에다가 이뚱이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찐따이뚱이라고 하면서 생각하려고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부정사를 쓸 때 우리가 이제 그 중요한 그 어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사가 물론 그냥 뭐 이제 뭐뭐 하려고라고 하는 그냥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그 동사와 함께 쓰여서 이제 완전한 의미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뭐를 할 수 있다. 가능이라던가 아니면 뭐뭐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도나 의지를 나타낼 수도 있고 뭐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표현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뭐를 하려고 이렇게 완전히 마음을 먹는다 아니면 약속을 한다와 같이 그러한 이 의도, 뭐 의지, 가능, 가치, 약속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동사들과 함께 자주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따추로 뚱미 이참이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로만자로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따뜨 슈로 뚱 이참이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참이가 동사죠. 그래서 1인칭 단수 현재형, 이슈의 1인칭 단수 현재형이 되어서 나는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슈로뚱, 듣기를 원한다. 나는 듣기를 원한다. 따뜻 그것을 이라는 이제 나는 그것을 듣기를 원한다. 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도 지금 슈로뚱이라고 하는 이 부정사가 이슈라고 하는 무언가를 원하다라는 동사와 함께 쓰여 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이야기 중에서 악어와 원숭이 이야기 생각나시나요? 악어와 원숭이 이야기에서 그 악어 부인이 원숭이의 심장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었어요. 그때 어떤 표현인지 여러분 생각이 나시나요? 가디툼 이참이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왔었어요. 이참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이차띠로 표현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납니다만 자, 카드 먹다라고 하는 동사에 이것도 부정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먹기를 이참이 나는 원한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하다, 의지나 이제 의도를 나타내는 이 동사와 부정사가 함께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다음 문장 우리가 읽고 아마 오늘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마 시시아 스타푸스타감 아바간둥 샤크노디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로만자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마마 시시아 스타푸스타감 아바간둥 샤크노디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싼디부터 보시면 쉬시야 하 따뜻인데 쉬시야스 따뜻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무스타깜 나바간툼 뒤에는 이제 아누스바라 싼디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는 지금 샤크노디라고 되어 있는데 샤크도 이 부정사와 진짜 같이 많이 쓰이는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샤크는 무언가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부정사랑 같이 쓰이게 되면은 뭐뭐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아주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부정사와 함께 쓰이는 동사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는 이제 마마쉬시아하가 되겠죠. 나의 학생은 땄부스타감, 부스타카 하면 책이라는 중성 명사였어요. 그래서 땄부스타감이 되어가지고 그 책을, 그죠? 그다음에 아바감 하면은 이해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바간뚱. 자, 지금 보시면은 앞에 접사가 붙어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동사 어근이 감이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로 간뚱이라고 하는 부정사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어떤 그러니까 접두어가 붙더라도 상관없이 이 부정사의 형태는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바간뚱 샤크노디 하면은 이해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학생은 따뿌스타감 그 책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부정사의 쓰임새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아직 5분이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다음 시간을 위한 이제 프롤로그로서 사역형이 어떠한 것인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의 사역형. 자, 사역은 여러분들 뭐 코서티브라고 제가 적어 놓기도 했는데 많이들 어떠한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누군가를 시켜서 뭐를 하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사역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산스크리트로는 이제 두 가지 이제 형태의 용어들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니짠따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이라고 하는 접사가 사실상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의 이제 문형을 가지고 있는 동사 활용이거나 프레라까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언가를 시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보내거나 시키는 것.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바로 이제 사역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역형은 이제 수동형과 유사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랄까 문형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접사의 형태가 차이가 있고 어미도 이제 이 수동형 같은 경우에는 아드만에 빠다 어미를 써줬지만 사역형 같은 경우에는 빠라스마이 빠다 어미를 쓴다라고 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사의 형태와 어미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가 형성하는 과정, 메커니즘 자체는 수동형과 동일한 형태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동형과 마찬가지로 2차 활용에 속하는 어떤 활용 형태로서 어근에다가 이제 정확히는 원래는 이를 붙이는 건데 사실상 강화되는 형태를 많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역형을 찾을 때는 아이나 아야 이런 형태를 많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근에 아이 혹은 뭐 빠이라고 하는 이러한 접사를 첨부를 해서 사역형의 어간을 형성을 하고 그렇게 형성된 이제 이 활용형은 보통 어떤 그 동사가 포함하고 있는 그 의미가 누군가로 하여금 뭐를 하도록 시키는 그러한 사역의 의미를 부여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형을 만드는 기본적인 룰은 지금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부분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사의 어근에다가 이제 사역의 접사 이를 붙이는데 대부분 강화되기 때문에 아이 형태가 되고 이 어미 빠라스마이 바다의 어미가 붙기 전에 사실상 아의 형태를 붙이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아야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근에 따라서는 이제 아예 대신에 빠야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붙을 수도 있죠. 그래서 동사의 가나 그 류와는 상관이 없이 그 동사 자체의 형태에 따라서 이 접사가 붙었을 때의 어떤 그 연성 관계 같은 것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아래쪽에 있는 사역 어간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크게 지금 몇 가지 정도로 나누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떠한 큰 법칙이 있어서 그것이 다 적용이 된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적용되는 혹은 그렇게 이미 이렇게 사용이 되었던 문헌 속에서 그렇게 사용이 되었던 것들을 그러 모아서 대략적으로 분류를 해보니까 요러한 법칙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더라 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뭐 어근에 뭐 아가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아 뒤에다가 복합자음이 있느냐 뭐 단자음만 오느냐 하지만 중간에 제가 이렇게 깨알같이 적어놨죠. 언제나 예외는 있다. 그래서 밑에도 언제나 예외는 있다. 라고 해서 이 법칙이 항상 절대적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곤란하고요. 다만 요렇게 크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고 그것이 일단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역형을 형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떠한 구분이 있냐면은 이 사역의 그 의미와 관련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근 배울 때 사카르마카와 이제 아까르마카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의 이제 어근 형태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카르마카는 행위의 대상인 혹은 목적어를 지니는 어근들을 타동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아까르마카는 그렇지 않은 주로 자동사를 의미하는 그러한 이제 어근이었는데, 이 두 이제 어근의 종류에 따라서 사실 그 어떠한 이제 격을 취하는가 하는 것이 약간씩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 놓은 것이 이 아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은 이 사역형은 사역형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활용형들과 합쳐져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앞서서 수동형에서도 봤었죠. 수동형에 명령형을 붙일 수도 있고, 수동형에 과거형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역형도 마찬가지로 다른 형태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활용 형태를 봤을 때 중간에 I 혹은 by라고 하는, 그리고 이 어근에 있는 모음이 강화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여러 가지 단서들을 통해서 이 동사 자체가 이 사역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또 여러 가지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구체적인 사역형 어간을 만드는 방식과 그다음에 사카르마카, 아카르마카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외에 사역형이 들어간 활용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항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